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제재쌤 김재경입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강의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이 무엇인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법적 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우선은 가장 쉽게 구분하는 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재건축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죠. 아파트를 멸실시키고서 새롭게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재개발은 반대로 뭔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들을 멸실시키고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게 재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단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사실 90%는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사실 안 되는,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법적 구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바이블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 도정법 2조를 보게 되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하면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을 재개발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재건축은 도시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을 재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도시 기반 시설이 불량하냐, 양호하냐, 이게 키워드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떠올려 보는 거죠.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건축물은 오래되긴 했는데 그 기반시설이 나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로변도 잘 깔려있고 역세권에 백화점도 인근에 잘 갖춰져 있죠. 그런데 아파트만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또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남뉴타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재개발의 황제다 하면서 입지도 너무 좋긴 하지만 한남뉴타운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이게 한강변이고 뭔가 위치는 좋은 것 같긴 한데 길들이 막 구불구불 하고요.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길들도 있고요. 차가 들어갈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불이 난다라고 했었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불량한 곳들을 갖다가 다시 정비하는 게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키포인트는 기반시설이 양호하냐, 불량하냐 이렇게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알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보다 보면 여기들은 그냥 재개발 지역 같은데 알고 보니까 재건축으로 가는 지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냥 현장을 가봤더니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재개발 지역인 줄 알고 매수했더니 재건축이네 라고 하는 곳들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바로 어떤 식이라면 원래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기반시설은 좀 양호해. 그러면 이런 빌라 지역들 같은 경우도 재건축의 방식으로 갈 수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재개발 지역인 줄 알고 매수했더니 재건축이네? 이런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라고 하게 되면 바로 구청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클리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 클리너 시스템 가가지고 검색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방배동 검색하게 되면 방배 5구역 재건축, 방배 6구역 재건축, 방배 13구역 재건축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근데 막상 방배동 재건축 지역들 가게 되면 이건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면 쉽게 보면 재개발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재건축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서울시 클리너 시스템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내가 서울시가 아니야 라고 하면 관청에다가 정확하게 이 구역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이 5%까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구역이 재개발이야 재건축이야 좀 헷갈리실 수 있죠. 하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은 2012년도에 폐지된 규정이다 보니까 새롭게 진행하는 구역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면 재건축, 빌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형식으로 가는 사업인지는 관청에다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 자, 그러면 시작부터 조금 이거 조금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하실 거예요.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신축 아파트면 지으면 됐지 내가 뭐 이렇게 어렵게까지 구분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규제가 정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가 너무 많죠. 우선 대표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초안, 이게 어마어마한 규제고요. 그리고 전매금지 규정 자체도 다르죠. 정확하게는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개발의 경우는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 인가를 신청했다면 전매가 자유롭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너무 상반되게 있다 보니 내가 가는 사업이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구분법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사고 보니까 재건축이네?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걸리고 전매금지도 훨씬 강화되게 되고 지금은 원래 입법하려고 했었지만 사실 없어졌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도 만약에 진짜 시행됐었다라고 하면 야, 내가 이게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구분법이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 했는데 사실 가장 큰 재건축 대목 규제는 바로 재초안입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조합원들의 이득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걷게 되고요. 이때 이 부담금 같은 경우도 이중과세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다, 조합원들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위헌 이야기도 정말 많은 게 바로 재초안입니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법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재건축의 성패가 갈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움직여야 되고요. 또 재건축은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구역 같은 경우는 또 안전진단에 대한 요건들도 워낙 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말들이 많죠. 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왜 구분해야 되는가는 규제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제재쌤의 요점 정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선 첫 번째, 재개발과 재건축 어떻게 구분하는가?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아파트를 다시 신축하는 것은 재건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다시 신축하는 게 재개발이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관청에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사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재개발, 재건축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정법으로 진행되는 주거정비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주택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약간 아예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일단 건축물을 멸실시키지를 않아요. 기존의 내력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증축, 개축하는 게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규제도 다르겠죠. 왜냐? 도정법으로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도 다르고요. 대표적으로 재초안에 대한 부분들도 적용되지 않고요. 전매금지에 대한 부분들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 재건축은 다 재초안이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걸립니다.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안 걸리는 구역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가? 이건 단독주택 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건축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2017년도 12월 31일 전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미적용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거진 H 제재쌤 김재경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